자, 가볼게요. Recording in progress. 프린트는 51페이지 번호. 여기 어 되게 특이한 유형이기는 해요. 보통 이런 소설 파트나 이런 것들은 소설 한 편만 들어있는데 여기는 소설 짧게 하나 들어있고 시나리오, 대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둘 다 뭐예요? 갯마을인데 원작이 갯마을 소설인데 그거를 드라마, 영화의 어떤 대본으로 각색한 거지. 그 차이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가볼게요.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 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멍하니 정도라고 해야 되나?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은 여자들 아내들이겠죠. 여자들은 썰물에 조개나 캘뿐 한가하다. 아, 사내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떠난 배, 그리고 남겨진 마을은 되게 한가하게 시간이 흐르네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다. 수상해서 뭐지? 박노인은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빨 좀 보라니? 음. 구름빨은 동남쪽 쪽으로부터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오르고 있었다. 윤년이 또, 저 물빛 좀 봐, 물빛 봐. 그래서 윤노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하늘의 구름과 또 물빛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박녀는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뭐야? 무슨 징조일까? 사건, 사고의 변형이었대요. 사건이나 사고의 징조. 구름과 물빛을 보고 그것을 짐작하고 있는데요. 뭐겠어요? 파도가,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물에서.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 바닷냄새 같은 것들이 풍겼다. 틀림없었다. 뭐가? 이번엔 박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깃대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려고. 고깃대가 있으면 어디든 간다는 얘기야. 여기 남장네들이 참 고기 굿자일 때가.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크고 느린 너울, 파도가 아닌.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많아지고 너울이 점점 커지고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없었다. 뭐,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뭐니 이게. 무서운 밤이었다. 그래서 시간대가 바뀌는 겁니다.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뭐야, 거의 태풍 같은 것들이 밀려온 거죠. 태풍, 폭풍, 뭐, 어쨌든. 깜깜한 치아.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육지를 마구 물어뜯는 것과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 당집이 뭐냐면 일종의 어, 그 선앙당 신을 모시는 집들이 뭐그 마을마다 있었거든. 너네 파묘 봤니? 파묘? 예. 오케이. 파묘 같은 데 보면 무슨 붉은 천 뭐 이런 거 띠 막 두르고 나무에 이렇게 있고 파묘에 나오나 그게? 어쨌든 상여 같은 거 쟁여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당집이라 그래요. 일종의 여기서는 피난처가 되고 말았지.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어.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가 낮아갔다. 그래서 폭풍우가 진정되는 겁니다.
샛날에 밝아진 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 뭐지?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면서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고 손자까지 있었네. 밤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며느리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헐. 그래서 파도 때문에 집이 밀려서 죽었나 봐. 윤노인의 죽음.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푸른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왜? 고등어 잡이 배였어. 남정네들이 나간 지 며칠 됐다고? 남정네들이 나간 지 며칠 됐다고? 사흘째, 그치. 사흘,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폭풍우 방이 쳤고, 그 다음 4일째 되던 날 이렇게 됐는데 배가 안 돌아와. 그리고 이틀 뒤, 시간대 바뀌면 하는 거야. 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져와서 추로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줬다. 마을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이게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는 뭐예요? 결국 고기잡이 나간 음, 배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런데 이 신문의 그 소식을, 그 걱정을 현실화시켜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지났어.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되게 역설적인 공간이지. 바다라는 곳이. 이들에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다. 세 식구면 자기 자신, 뭐 아이, 뭐 뭔가 어떻게 되나? 어쨌든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다. 혜순이는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뭐하러? 해녀처럼 먹을 거 구하러. 해저를 따 조개 따고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을 바라보고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낙네들. 멸치처리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멸치처리면 그물이 필요한데 그물도 없어. 아까 후리막 같은, 어? 후리막에서 여기가 아마 그물을, 마을 사람들이 쓰는 그물을 담아두는, 저장해놓은, 모아두는 곳인가 봐. 그것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네. 자, 샵 넘버입니다.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요. 저 기적이랑 똑같은 건 기적이 뭐였지? 죽은 누나 아, 맞아, 맞아. 그거랑 같은 거야. 자, 축항, 항구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축항,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죠. 윤노인과 박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꼬니가 뭔지 모르겠지만, 바둑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그런 게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렇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부가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야. 저 봐. 응?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아까 했던 대목이랑 좀 비슷하죠. 어떻게 바뀌는지. 자, 침통하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아까 나왔던 대목 그거죠. 이들이 노인네니까 그런 지혜들이 있는 겁니다. 구름은 좀 봐라. 물빛도 봐라. 좀 봐봐. 원래대로 따지면 원작에서는 누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냐면 윤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구름 좀 봐. 다르죠? 거기서 누가 얘기했어? 시나리오에선. 음.
아니 시나리오에서 해외에서는 방문이 여기도 봐봐. 윤노인이 또 저 물빛 좀 막 이렇게 변했잖아. 이런 차이점이 시험에 좀 나온다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찾아보면 돼.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읽어가 보죠. 바람이 점점 세진다. 그러니 15번째 장면. 노목. 자, 오래된 나무입니다. 늙은 나무. 성황당 뒤, 그게 당집이에요, 당집.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르지 못하고 모션 들린다. 자, 16번 장면. 커져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다시 항구. 파도가 항구를 뒤덮을 듯, 성낙, 분노한다. 세게 친다는 얘기고. 몽따주, 그러더니, 가족들 한번 보여주고, 뛰어나 바라보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분위기는 아는, 이렇게 해서 폭포가 되게 심하게 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검은 구름 몰려 번쩍 번개, 천지는 천둥, 그 들판, 나무, 비바람 흔들리는 나무, 벼락이 쳐서 불 붙는 나무, 비 이런 것들 다 밤에 길에 돌각담으로 된 길목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아까 해순이 엔딩 부분에 나지 소설에서. 숨은 하늘에 치닫고 옷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 나신은 알몸 같은 뜻이 알몸. 다 속이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한복 같은 그런 것들 입어서 다 젖은 채로 정신없어서 넘어지며 달린다. 천둥 번개 천둥. 그러니 성황당 밤에 비 내리는 상황. 비틀거리는 해수니가 올라서 아 여기를 왔구나. 그 아까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그런 데 올라와가지고 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소리로 왜 왔어? 선왕당님 예 신한테 비는 거야. 빌러 온 거야.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 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뭘 비는 걸까? 이 장면에서 멈춰. 무엇 때문에? 아이고 사람은 소설의 소리 읽었잖아. 네. 음. 왜 이렇게 절을 해? 스님이 더 올라서 절해. 아니 마을 남 사내들이 뭔 소리야? 사내들이 지금 어 배 타고 나갔잖아.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파도가 세게 치고 폭풍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아니, 걱정되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뭘 부탁하는 거겠어? 제발 살려달라는 거. 먹장구름에, 먹장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뿐 크게 번개가 친다. 노한 밤바다, 노도, 성남 파도를 노도라고 합니다. 아니, 동광이는 머리하러 다른 시간에 한 거 왜 꼭 오늘 못 올 것 같대. 뭐지? 말이 돼? 예약을 언제 잡길래? 처음 하나 보네요. 머리 따른다고 느낌 낼 수는 많은 것 같은데 헐, 원래 그러지 않아요. 뭘 원래. 그거 너무 동광이를 비하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엄마는 알고 계신 거야? 엄마요. 엄마는 똥안 아니, 그 집에서는. 빼서는 없어. 그냥 엄마 말고. 아빠요? 어, 아빠도 일하시고 그다음에 별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성남 파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와, 이제 아까 소설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장면을 여기 드라마 속에서는 배를 타고 나간 선원들의 장면도 찍어서 보여주네요. 처절한 선고 어떻게 나왔다. 선고의 얼굴. 혜순이가 걱정했던. 뭐 소리치면 들리지 않는다. 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 같은 성자인 거 보면 아무래도 얘는 9구 7인 거 보면 좀 인척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형제인가.
분주한 선원들의 모습, 더욱더 거센 파도, 흔들리는 뱃사람들. 성칠이고 성구면 성팔은 없나? 우와. 농담이지만 혹시라도. 자, 갑시다. 더욱더 거센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리며 넘어지고 이윽고 배는 나무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자, 다시 원래 그 장면으로 왔어요. 혜순이와 수님이 외에도 몇몇 안악이 모였다. 여자들이 다 모였어.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안악들 다 뭐 하는 거야? 기원하는 거지. 윤노인의 집 앞. 윤노인이 나온다. 수님이 따라 나오며 아까 윤노인은 죽었었잖아. 아버지의 이 비수기 어디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막 퍼뜩 다녀올 기다. 어디를?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기요? 상수 아니다. 거참 아래도 무슨 일 내겠다 하고 나간다. 상수 누구지? 성수요. 갑자기 상칠. 약간 성칠 성수였고, 아, 성이네. 음, 다행이다. 누군지 모르겠네. 죽항. 파도가 휘몰아치는 죽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온다. 빈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노인 파도에 빨려 죽항 밖으로 떨어진다. 잠시 잠깐 허우적거리는 듯 하더니 이렇게 해서. 파도가 엄청 치는데, 배에 항구로 가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더욱더 거센 비바람 아우성치도 흔들리며 나뭇가지가 꺾어진다. 그런 갑자기 아침이 됐어. 폭풍은 어디로 갔는지 사치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 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그래서 간밤 사이에 이들의 대응이 훨씬 더 실감나게 나타나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네. 윤노인은 구하러 가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윤노에는 항구에 매놓은 배를 좀 제대로 있나 걱정되어서 갔다가 점검하러 갔다가 휘청인 거지. 근데 음, 이동갈 머리 자르러 간다고 했을 때가 몇 시였어요? 오후 3시. 3시요? 음, 3시 20분쯤. 3시. 음, 뭐 짐작하는 거 있어? 있는데 얘기해줘, 있으면. 그냥 딱 5시에 보냈으니까 그렇게 바쁘나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찍 보내서 음, 하나도 왜 있는 건 이 톡을 보면 그러면 예약하고 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저 원래 예약을 하고 유저는
실제로 거기 미용실 갔는데 음. 막 갔다가 거기 손님들 때문에 못한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가야지. 약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성없을까? 그럼 두 번째쯤 갔을 때부터 명함 받아갖고 머리를 자르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 모르겠다. 풀어봐. 모른다는 질문에 보면서 해당 본문의 특정 부분을 보고 풀어야 돼.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 응, 어쩔 수 없지. 정보가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응. 응, 대기. 아, 생기더라고. 음, 교수님도 음, 음.
이거 이거 뭐야? 맛있어요. 뭔데? 씨앗 맛있어요. 씨앗 플러스 스프? 먹어봐요. 겁나. 좀 이따 먹을게. 아, 왜요? 원래 강요에 건너면 안 되는데요. 강요 말고 돼요. 이따 다시 올게요. 그럼. 아는 거 같기는 다 풀었어? 자, 22번에 1. 계속 불러. 23번에 2. 24번에 5. 26번에 1. 6번에 20번. 쏘리. 25번에 2, 3, 25번에 1. 26번에 2. 27번에 4. 아, 질문. 이사 고민을 봐. 아, 저도 마지막 거 설명 듣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건 2번 아니고 2번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가 꺾인 거거든요. 이게 나무가 꺾였다고 해서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건 이상하죠. 인물들끼리 서로를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나무가 부러졌다 해서 누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지. 이 선지를 잘 읽었어야지. 자, 새 프린트를 봅시다. 이거 이제 이 프린트 다 풀었어요, 우리. 저요. 아, 복사기에서 갖다 줄래? 이거 보여드려 그럼. 여기다 놔. 근데 너무 건강식 아닌가요? 너무 맛없어 보이는데요. 아이, 생각보다 맛있어. Recording in progress. 규원가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 중에 가사. 규라고 하는 건 규방이라고 해서 여인의 거처를 얘기를 합니다. 원은 뭐냐면 원한. 여자가 가질 만한 원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 열려 여자가 사다. 이
여자가 인과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별한 상태면 그것이 여자가 갖는 원한이겠죠. 어, 네, 네, 갑시다. 공후배필은 공후는 아주 높은 지위의 가문, 귀족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어, 귀족 남자는 바라지 못해도 군자 호구는 그 호구가 아니에요. 좋은 짝이란 뜻입니다. 좋다. 좋은 남자 정도 갈까요? 좋은 남자를 괜찮은 남자를 원했는데 어 좋아한다. 짝을 원하더니 너무 좋죠. 삼생의 워너비요. 좋기는 자 삼생은 전생 정도로 할게요. 전생에 업은 업보 지은 죄 전생에 지은 죄요 업보요 월하의 연분은 인연인데 월하의 연분은 부부의 인연을 얘기를 합니다. 인연으로 장안 유역 경박자를 장안은 서울이라는 말을 대신에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의 그러니까 한양 여기 한양 땅인데 잠깐 서울 정도로 합시다. 서울의 유협은 약간 어, 서울의 서울만 가죠. 유협은 노는 애란 뜻입니다. 노는 애 뭐라 그럴까 날라리 조폭? 아 조폭은 좀 아니고 경박자는 노는 애? 아 양아치였을까? 건달 정도로 할게요. 가볍 가볍게 노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노는 사람이요? 몸의 행동이나 행동 범위나 뭐 움직임이 너무 진중하지 못하고 들까부는 사람. 자유롭네요. 자유로운 거 아니야. 여기서 좋은 말이 아니야. 서울에 하필 만난 부부의 인연이 남자가 귀족 남자도 아니고 그 좋은 남자도 아닌 경박자를 만난 거야. 날라리려고 하는데. 건달을. 행동 거지가 가볍게 짝이 없는 사람을 꿈같이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을 당시 용심, 마음쓰기, 용심하기, 살얼음 디리는데 뭐 했다는 거야? 조마조마했단 얘기예요. 긴장하고 걱정했어. 남자가 찔끗하면 집 나가. 뭐 이런 얘기야. 그다음 3528 겨우 지나 천연열질 절로이니 3528은 3월 8일이요? 나이인데 그보다 많은데. 맞아요? 15, 16 나이 15, 16 겨우 지나 새 봄 겨우 지나 천연여질 천연미인 타고난 아름다움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어 보면서 저절로 인이는 나타나니 이 얼굴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한평생 백년은 한평생이에요. 기약 약속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어요? 네 만난 게 부부의 인연으로 만났대잖아. 누구를 얘를 만나고 만 거지. 약속했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아야. 연광은 세월이 훌훌은 빠르게 지나고 조물은 조물주 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 질투
나랑 남편이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질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질투가 많았는지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이것도 뭐예요? 아주 세월이 빠르게 지났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배우리에 북 지난다. 이거 설명한 적 없니? 겨울에 붙이는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배틀에 천을 짤 때 세로줄을 먼저 한 다음에 가로줄을 넣어가지고 지그재그 중에 이런 무늬로 촘촘하게 촘촘하게 천을 만들죠. 예, 일단 세로줄을 세팅을 먼저 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넣거든요. 맞습니다. 색칠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 가로줄에 여기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를 우리가 북이라 그래요. 북.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음 문자가 오면 우리 집에 뭐라고? 뭐라고? 설빈화는 어디 두고 설은 눈, 화는 꽃, 눈이나 꽃 같은 설빈화는 아름다운 모습 어디 두고 면목 가증 거꾸로 말하면 뭐죠? 가증스러운 면목 미운 모습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나를 괴다는 사랑하다. 나를 사랑할 소냐. 그래서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누구 때문이야? 마음 같아요.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야. 누가 어느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얼굴 내가 봐도. 와, 뭐예요? 자존감이 낮죠. 자책. 자기 탓이라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늙고 주름살 들어도 뭐 하면 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여전히 사랑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연히 만난 양아치 같은 남편. 그렇다 해도 나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확 지나가서 아름다웠던 모습이 미운 모습이 되고 말았지. 읽어서 뭐 주름 가득하고 그런 내 모습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양아치가 아닌 거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창가에 심은 매야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겨울밤 차고 찬 때, 쟤는 자체는 섞어치고 눈이 섞어 내리고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그 준비는 무슨 일인가? 겨울엔 눈 내려, 여름엔 비 내려. 그래도 남편이 있어 없어? 남자가 안 와. 삼춘 화류 호시절에 삼춘은 언제겠어? 계절? 춘이요. 춘은 가을이죠. 헐. 아니요. 아, 봄춘인가? 근데 추나추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 일단 쓰고요 한 방으로. 봄 호시절 좋은 시절에 꽃이 피고 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뭐가 없다? 경물이 시름 없다. 경물은 그 경치들이 시름 없다. 여기선 흥미 없다. 불포 없어요. 필요 없죠. 마음에 동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지금 양아치. 외롭고 슬프니까 남편이 없어서. 양아치가 없어서. 자, 그다음 가을 딸 방에 들고 방에 비추는 거야. 실소리 상에서 울 때 실소리 뭐냐면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 때 이때 귀뚜라미는요. 감정이입이에요. 그렇죠. 울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는 아니지만 사계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혁아 뭐 하니? 뭐해? 집중을 못 해. 저요. 자, 봐. 지금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서는 아니지만 1년 내내죠. 네. 이렇게 있는데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햄은 뭘까? 햄. 햄.
햄은 헤다의 명사형입니다. 해다요. 헤다는 헤아리다의 옛말이에요. 그러면 햄은 뭘까요? 네. 해요. 햄은 뭐냐고, 햄. 저는 주식이 안 나는데. 헐. 해야리. 여기다 미음이라니까, 햄. 헤아림이겠지.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만 많다. 슬퍼서. 아마도 모진 목숨, 질긴 목숨, 죽기도 어려울 듯, 리을사. 어려울 듯 하구나. 돌이켜, 풀어, 해니, 뭐라고 해, 해다? 헤이. 헤아리니,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하리? 그래서 뭐하냐? 푸른 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은 검은고. 가야금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지 않아요. 검은 거를 안아서, 비스듬히 안아서, 빗겨는 굳이 해석 안 해야 돼. 병년하는 검은 거의 곡명. 병년하라고 하는 검은 고의 곡을 한 곡을 시름조차 섞었하니 시름 근심걱정을 따라 섞어 연주하니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여기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지규법 고사 인용이 됐어요. 지규법도 쓰였고 대꾸도 쓰였어. 자, 고사 인용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드린 건데 어휘풀이 없죠.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질문 안 나요. 하지만 어떤 소리? 뭐뭐 하듯 뭐뭐 하듯 아름다운 소리. 하지만 내용은 기쁜 내용, 슬픈 내용. 이응이요. 그 음악의 분위기는 시름이니까 근심걱정 따라 연주한 거니까 슬픈. 슬픈죠. 아름답지만 슬픈 소리. 옥수는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 수다는 솜씨. 옛날의 소리 그대로 있지만 내 실력 죽지 않았어. 그런데 검은 고지 왜 했을까요? 이 슬픔을 잘 내기 위해서 음악 연주한 겁니다. 부용장 적막하니 연꽃 커튼. 장막이에요. 장은 원래. 이게 이 부용이 연꽃인데 연꽃을 수놓은 무늬 놓은 커튼 같은 거거든요. 이거 남자 방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남자 방 취향이 뭐 그럴 수 있죠. 취향이야. 그쵸? 성별과 무관하게. 근데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 여자가 있는 거치에 부용자가 치는 거지. 정막 뭐예요? 고요, 쓸쓸. 누가 없어서 이렇게 쓸쓸해? 양아치. 그렇지. 양아치지만 양아치가 없어서. 누구 귀에 들려? 주겠는가? 들려줄 수 있다 없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지만. 간장이 구곡되어 구불구불 한 그 간장이 굽이 마디 끊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가 탄다. 애태움. 범베이비. 오. 왜? 와. 좋다. 와. 너무 고담스럽대. 애가 타다. 한 번에 깨닫지 못해. 애태우다. 애가 끈다. 컷 베이비. 자 어쨌든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고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서 오는 짐승은 여기서 짐승은 벌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일이 원수가 져 잠조차 깨느냐. 좀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나 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방해해가지고 잠조차 들지 못해서 꿈도 못 꾸는 거죠. 꿈속에서라도 힘을 보고 싶어요. 꿈에서도 만나지고. 이게 되게 요즘 같으면 이혼각입니다. 이혼각. 이혼이 아니요? 응. 이혼해야 될 각이죠. 그렇죠. 남자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밖에서 지내는 거야. 왜 그래 되지?
그런데 옛날엔 이혼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명 그리워하는 거야, 원망하면서. 버는 되잖아요. 누가?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건 되겠지. 근데 여자가 들면 안 돼요. 네. 제 위에, 쟤는 언덕 위에. 우뚝 선 소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흔들. 개울에 서 있는 버드나무도 무슨 일인지 따라서 흔들흔들. 흔덕흔덕 또 흔들흔들. 의태어입니다. 위태요. 바람 때문인지 바람 때문에 소나무가 흔들리는 건 알겠는데 버드나무도 따라서 흔들어요. 임을 그리워하여 우는 눈물은 옳다. 당연하지만 하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쩐 일로 그 얘네들을 따라서 후루룩 비쭉하는가. 뭔 얘기야? 샤이니도 좋아요? 아니야. 승희야 무슨 얘기야 그거? 네. 이미 죽었어요? 지금 멀쩡한 사람 죽여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눈물이 흐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입하고 코는 왜 어쩐 일로 삐쭉삐쭉거리나. 콧물 질질 흘리면서 뭐 하는 거야? 살짝 좀 울고 있는 거지. 욱하게 울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코믹하게 해가지고 임을 그리워서 혼자 있는 슬픔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32부터 34까지 세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고 쉰다고요? 안 쉬고 그러면 한 장만 더 할게요. 예? 그리고 일찍 끝낼게요.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쉬면은- 푸니까 너무 좋다. 예? 이렇게 푸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고요? 음, 제가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시작하면 쥐. 알겠습니다. 음. 자, 32번에 4, 오케이. 33번에 2, 34번에 2. 나이가 어쨌든. 다 맞췄어? 아, 이제 끝이라고 하면 돌아서 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진이 잘안 되겠어? 음. 잠깐만. 생각하자. 이게 좀 애매하다. 소설을 하기엔 좀 너무 길고, 그래서 이거 건너뛰어서 60페이지 나갈게. 요거 하고. 요것도 고전 시간인데, 요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 근데요. 아니, 길어 보이지만 이게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 봐봐. 문제 많아서. 그럼 이거 소설 봐, 그러면.
궁금하네요. 시간 좀 니들 읽고 풀래? 한번 해볼래? 어, 어. 해볼까요? 해봐 한번.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등장인물 동그라미 치고 줄거리만 같이 읽어줄게. 나가 나오잖아. 1인칭이야.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 거고, 기범은 죽은 겁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서 구천동에서 사연을 듣기 전, 아마 그 사연을 들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겠죠. 전 일규의 장례식 이후,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를 회상한다 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어요. 일규라는 인물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죽은 거야? 일기의 장례식 먼저 있고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거 아니야? 그 후에 있는. 이게 현재 사건이 기범이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으러 가는 거고 구천동으로. 그래서 임 씨를 만나서 정보를 듣기 직전 과거에 일규의라는 인물의 장례식 때 있었던 규범과의 에피소드를 생각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선수라면 어떤 종류 선수라면 관, 관념적인 건 추상적인 건데, 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랑 다른 거지. 구체적인 건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소재들로써 표현하는 거라면, 관념적인 건 되게 추상적인 말들, 사랑, 의리, 직접, 주관, 뭐 이런 용어들, 철학적인 용어나 개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음, 음, 채점할게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갑니다. 18번에 2, 아, 헷갈려. 19번에 4, 20번에 1, 21번에 5. 오, 질문. 2분의 1로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찍으면 어떻게 해? 어? 10번이요. 20번? 자, 확인해 볼게요. 9번은 왜 틀렸는지, 18번은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8번은 19, 20을 20번은 잘못 나와가지고 20번 몇 번이라 했죠? 1. 20번에 1. 4번도 애매해가지고 4번? 4일 남은 거 같아요. A랑 B가 뭐냐면 4번 환철 합이랑 B가 농사할 때. 음, 어, 묘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대잖아. 그분은 어떤 거냐면 그게 그 묘한 철학이 좀만 더 가봐.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땐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모두 썩어서 철저히 썩는 게 필요하다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악행을 보고 자기 스스로 송두리째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기 부정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치 살아남기 위해서 자고 쓰였습니다. 요게 다 묘한 철학에 해당되는 거 맞아? 요게 다 묘한 철학인 거지. 그는 모두 썩어라 사람만 연 이상한 초능력 그래서 철저히 썩어서 썩을 것이 없게 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를 구할 대책을 쓴다. 부정의 미학. 이게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 그럼 봐봐. B. 그 얘기를 듣고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뭔가 내 가슴 한구석에 뭔가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끼고 어떤 기범을 위한 열쇠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온갖 기행, 이상한 행동과 궤변, 말도 안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짓거렸던 요설들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상한 말들 거꾸로만 역순과 역행으로만 누구보다 열심히 산 것 같다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열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519랑 부딪혔을 때 519는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비열한 삶이 519를 해체시키는 하지만 악과선은 아마도 혹시 같은 건 아니었을까? 크게 다르지 않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A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 기범은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이나 하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를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여기 얘가 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가 기범의 행동에 대해서 최종 여기에 도달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행동했지. 왜? 어설프게 썩어서는 돼 안 돼? 더 철저하게 썩어야 되니까 그 썩게 만드는 방법. 썩, 다 썩어버리게끔 하는 행동들. 이상한 말들. 이해되니, 되는지? 그런 것. 그래서 1번이 적절하다. 그래서 뭐 선택했대? 그래서 음, 한 번도 저는 나가 이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알겠네. 저가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임씨. 임씨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궁금해서 그냥 친구분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거지. 그렇군요. 4번. 저는 A로 인해 기범을 오해? 이거 오해 아니야. 기범이 가졌던 묘한 철학을 저는 나름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힌트가 돼서 그래서 나는 그 묘한 철학에 의해 기범의 기이한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 맞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이름 써가지고 써주세요.